이게 사실은 쿠팡한테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넷플릭스는 1년 투자액이 20조거든요. 그러면 쿠팡이 2천억 투자한다 그러면 100배 아닙니까? 투자액 자체가 다르고 국내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만 하더라도 국내 기존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엑스 전략이라고 네. 이제 물류나 인프라 쪽으로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실타는 지금 충분한 편이거든요. 네. 뭐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2조가 지금 넘을 걸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자금력은 있죠. 예,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이커머스 쪽으로 투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인데 다만 상장사기 때문에 무한정한 투자는 아니지만 쿠팡처럼 뭐 6조 단위로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네. 몇 천억 단위로 만약에 베팅할 수 있다면은 대한통운의 몇 천억 단위의 베팅과 그 다음에 이 네이버의 몇 천억 단위의 베팅이 합쳐진다 그러면은 네. 저는 이게 빅뱅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 이런 고객들 유입을 다시 물류 쪽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간다면은 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통한 그런 여러 홈피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마케팅 전략까지도 가미가 된다면은 쿠팡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서비스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참고로 쿠팡 플레이가 뭐 800만 명을 보고 있다. 지금 넷플릭스가 뭐 거의 1000만 명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00만만 차이 안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네이버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 우리가 와우 멤버 가입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사용하는 거지 충성도라는 건 없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트, 이 서비스 중에서 넷플릭스, 티빙, 뭐 웨이브, 쿠팡 뭐 보실 거예요라고 돈 내고 보신다면 뭐 보실 거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중에서 4등이 쿠팡이거든요. 200만도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죠. 즉 그 말은 넷플릭스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컨텐츠라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쿠팡한테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넷플릭스는 1년 투자액이 20조거든요. 그러면 쿠팡이 2천억 투자한다 그러면 100배 아닙니까? 투자액 자체가 다르고 국내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만 하더라도 국내 거의 지금 앞으로 3, 4년 동안에 한 6조가 넘는 돈 투자액이 지금 잡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쿠팡은 지금 그 쿠팡 와우 멤버십 모집하기 위해서 쿠팡 플레이를 활성화시킨다 그러지만 사실 그 정도의 뭐 자금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오히려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네이버 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나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네이버 멤버를 모집해서 물류 쪽으로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살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네.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거꾸로 말하면은 이 넷플릭스 고객까지도 네. 이제 앞으로 이제는 그렇죠. 예, 네이버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 스토어의 고객으로 잡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래. 쿠팡은 뭐 와우 회원이 1,400, 1,500만 명이 이제 거의 고점이 된 것 같고 네이버는 계속 연합 세력하고 하면서 회원수 늘려가면서 부족했던 물류를 채워가면서 아마 2025년에 이커머스 시장 사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분석할 때 보면 분기별로 분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중단기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1년 예측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25년 이커머스 시장 아마 가장 큰 화두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이 1월에 있고 또 우리가 금융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가 금리 문제 이 부분이 계속 좀 소폭 떨어졌는데 이 부분이 동결되냐 이것도 지금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매출이나 또 이익 구조 또 부채 이런 금융 구조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 불황 정체는 당분간은 상반기까지는 주요 전문가들 저도 포함해서 거의 그냥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뭐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비자들이 이커머스 시장에 관련된 기업, 쿠팡이냐 네이버냐 관련 기업들은 어느 쪽에다가 지금 구매를 해서 손을 들어주냐. 이 시장이 2025년 1분기에 좀 많이 바뀔 것 같네요. 네. 예, 지금 뭐 정확히 판단해 주셨는데 이게 뭐 마지막으로 좀 잠깐 제가 네. 정리해 드린다 그러면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는 우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시장 속에서 네. 쿠팡과 혹은 알리익스프레스라든 그런 외사와 싸워왔었는데 싸웠다기보다는 그들끼리 생존을 위해서 달려온 거죠. 근데 네. 지금 더 이상은 한계점에 와닿았다는 거죠. 이제는 G마켓도 11번가도 롯데원도 그 상태로는 혼자 갈 수가 없는 거고 네. 계속되는 두 자릿수의 매출 실적 저하와 영업이익 적자 수백억에 달하는 분기의 이익 영업이익 계속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는 NFA 연합군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이버 플리먼트 얼라이언스가 그동안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대한통운 간의 관계였다 그러면은 이제는 대한통운이 작년에 정말 신의 한 수를 뒀다고 한 게 결과적으로 이마트 그룹과 MOU를 맺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마트에 있는 쓱닷컴이라든지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몰들 거기다가 G마켓까지도 가져왔죠. G마켓도 이제는 대한통운의 고객사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마트가 갖고 있는 네오센터 네. 지금 거의 한 5천억대에 달하는 지금 김포에 있는 2군데,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오포에 있는 1군데, 3군데에 달하는 수만 평의 자동화 센터를 입지 좋죠. 예, 지금 이제 아마 만약에 대한통운이 그 부분을 뭐 인수를 해서 뭐 키워나가 나간다. 뭐 요즘 만약이 아니라 거의 예. 거의 산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워낙에 네, 또 그 부분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또 그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2025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기존에 이제 이마트나 네이버나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통운은 이제 물류 플랫폼 안에 이제 기존의 기업들이 못하던 걸 다 끌어안았기 때문에 이 좋은 입지에 있는 걸 갖다 선정하면서 운영부터 배송까지, 그다음 고객의 라스트 마일까지 모든 걸 다 이제 해야지 물류에서 효율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점점 확대될 것 같고요. 이걸 단순히 택배 관점만 보는 게 아니라 운영부터 모든 걸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총물류 비용에서 줄일 건 줄이고 또 비용 매출을 올릴 건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2025년 1분기에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2025년에 또 우리나라 또 지금 새해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택배는 2주 전에 비상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배도 해가면서 이런 모든 걸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은 뭐 변화도 심하지만 물류 기업들 관련 쪽도 많이 바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거 같아요. 여태까지는 네이버라는 이 스마트 스토어, 즉 이런 고객 트래픽을 갖고 있는 그런 스토어, 그런 이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를 연결시켰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쿠팡과의 어떻게 보면 대항에서는 한계성을 보이다 보니 이제는 쿠팡처럼 물류 인프라를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모인다라는 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사실 대한통운이 쿠팡보다도 물류 인프라로 보면 더 넓은 면적의 물류센터, 그리고 더 많은 차량,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쿠팡이 못하는 집화 서비스라고 불리는 거기 고객들한테 가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허브로 보내는, 이거는 쿠팡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대한통운이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네이버라든지 G마켓, 11번가, 쓱닷컴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트래픽을 모은다면은 그게 11번가 빼고도 65조가 넘어간다고 봐요. 11번까지 합치면 75조가 넘어갑니다. 쿠팡을 압도하는 그런 고객 대한통운이 가져올 수가 있고, 다만 지금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통운은 그런 부분들을 재고 관리라든지 수요일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SCM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런 부분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류센터 그렇죠. 인프라 역시도 풀프먼트 센터 중심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런 통관 물류가 아니라 보관 물류, 특히 풀프먼트 물류로 바꿔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가속화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민감한 또 이런 주치일 배송에 대한 뭐 임금저 없는 배송기사들의 그렇죠. 주치일 배송 참여. 이게 과연 얼마큼 매끄럽게 될 것인가. 그게 내년도에 뭐 물류시장뿐이 아니라 이 이커머스 시장까지도 크게 그렇죠. 아우르는 아주 커다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쿠팡 얘기 말씀하셨고 쿠팡도 아마 이제 조만간 집화할 겁니다. 집화할 거고 일부 집화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배송 기사들이 할 수 있는 이익 구조라든가 역량을 지금 다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쿠팡이라든가 TJ대한통운 두 축에서 큰 변화가 지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쿠팡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화를 갖다 하는데 그건 밀크런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업체한테 가가지고 물량을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센터에다 보관하는 방식이고, 근데 다만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물류센터에다가 풀프먼트 센터를 갖다 우리가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업체한테 그렇죠. 부담 비용 되면은 우리가 비용 부담 되면은 너희 집으로 갈게, 너희 공장으로 갈게, 거기서 물건 하나만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배송해 줄게. 이건 쿠팡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집화를 직접적으로 1대1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대한통운이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은 풀프먼트 비용이 한 3분의 1 이상 절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다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그렇게 되면은 주말에도 나와서 그렇죠. 누군가는 근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 회사의 성장이라든지 생존을 위해서는 그런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류의 어차피 승부는 밀도에서 나기 때문에 11번가 G마켓, 쓱닷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한 번에 모아서 대한통운이 한 번에 배송을 할 수 있을 때만 쿠팡하고 상대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익에 의해서 분산돼 버린다면은 내년도에도 사실은 이게 돈만 낭비되고 승부는 기울어지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진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이버든 대한통운이든 좀 진심을 담아서 한번 과감하게 베팅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게 비용 절감 측면이 아니라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여 온다. 주 7일 배송을 하는데 우리가 6일 동안 배송할 걸 7일 배송하는 게 아니라 7일 배송할 물량을 더 많이 늘려와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한통운은 진심을 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목표점이고 이 24년 하반기에 뭐 여기다가 올인했기 때문에 또 네이버도 그쪽으로 지금 저기 최수현 대표가 홈스쿨에서 얘기한 대로 두 회사들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게 기업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 1분기 이커머스 상황도 한 번쯤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통의 신 시청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